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지구과학 강사 최상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간고사 설명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직접 못 뵀지만 정말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 제 수업을 들었다면 저를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로 강의한 지 21년째 좀 오래됐네요. 이렇게 됐고요. 현재 대치에서 두각학원, 미래탐구학원, 클탑학원 이렇게 3개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학원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강의력에 대해서는 제가 EBS를 1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10년 연속 최우수 강사를 했었고 유료 강좌로 따지면 매출 1등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뭐 말씀드릴 거냐 하면은 일단 과학탐구 선택,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가, 요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리라 생각되어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특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구과학 학습 방법,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로 진학하는 학생들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탐구 선택 및 내신 대비인데 요 페이지, 요 자료는 그대로 학원에서 PDF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최근 4개년 동안에 이번 수능까지 해가지고 응시자 비율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딱 보셔도 감이 오시죠? 지구과학이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1등이고, 그 다음 생명과학, 그 다음 화학, 물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요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된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제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한다. 요건데요. 이제 질문을 많이 오세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진학하고자 하는 과, 요 과하고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과정도 어떻게 보면 대학 과정의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과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학생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과가 결정되더라도 나는 그 관련된 과목보다 다른 과목이 더 자신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 이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더 공부를 잘 하게 되고요. 또 많이 노력하게 되고 성적도 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과도 결정이 안 되고 그다음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점수를 조금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냥 지구과학 들어라.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자신 있는 거 들어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구과학 강사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과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생명과학도 역시 생명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요 자체 학문들로 이제 내용이 되게 깊은 과목들이에요. 근데 지구과학은 일단 대학교 과정을 진학하기 이전 이 고등학교 과정은 물화생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그게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구, 지표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다음 우주,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과거, 역사,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간적 감각만 조금 갖추고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암기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해도 되나?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제가 대치동에서 몇 년 전에 설명회를 하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앞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대학교 후배인 거예요. 후배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이제 입시를 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애가 이제 재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있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니 그랬더니 이제 둘째 상담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문과여가지고 제가 이제 좀 좋은 선생님들 소개시켜주고 요렇게 하고 말하는데 둘째는 이제 이과라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왔었는데 그중에 이제 좀 기억이 났던 게 2학년에 이제 올라가면서 딱 지금 이 시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하니까 아들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배 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일단 하고 물리하고 화학은 성향에 맞춰가지고 골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은 일단 전략적으로 골라서 좀 공부를 했으면 지구과학은 무조건 하나 가지고 가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몇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왔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들이 학교에 딱 가더니 친구들이 다 그랬대요. 남자는 물화생이지. 그래가지고 물화생을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왕에 선택을 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1년 뒤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냐? 선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 고3 올라가잖아. 근데 이놈 자식이 이제 와서 물리를 못 하겠대. 화학도 못 하겠고. 그래서 생지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 그때 물어봤듯이 이놈 자식이 물화생을 내신을 했잖아. 2학년 때. 지구과학을 내신을 안 했는데 3학년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뭐라고 답하기가 조금 난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쉽게 겪는 오류가 뭐냐면요. 수능에서 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내신에서 공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소문이 좀 잘못 났어요. 지구과학은 혼자 할 만하다. 지구과학은 고3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심지어는 여름방학 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소문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신에서 1등급 학생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비율로 4%로 결정이 되는데 100점 맞는 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한 명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남들 2학년 때부터 지구과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수능을 보는데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되겠니? 그게 되겠니? 더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최상위권 학생이다. 1년 해도 충분합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미리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쭉 꾸준히 대비를 해가지고 수능을 보는 게 가장 좋다.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이제 비율 따라서 뭐 인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복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구과학원 교과서 목차인데 크게 3개의 대단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1단원은 고체지구, 단단한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얘기하는 거고 2단원은 이제 대기하고 해양, 날씨하고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거 다루는 거고요. 3단원 우주 역시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일단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출판사가 몇 개 있긴 있는데 내용이 전부 같습니다. 전부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기부터 쭉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과 때는 학교별로 진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지구과학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반을 들으셔도 충분하고요.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가 뭐냐면은 대체로 이제 중간 기말 진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진도가 조금 적게 나가는 데가 이제 여기까지, 많이 나가면 요 정도까지 나가고요. 1학기 기말고사는
보편적으로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좀 적게 나가는 학교가 이제 요 악기상 정도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은 요 별의 진하 좀 적게 나가면 HR도 요 정도까지 HR도까지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를 이제 기말고사 2학기 기말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딱 하나 예외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집중 이수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요거를 다 끝내는 학교. 대표적으로 이제 은광여고 같은 경우인데 은광여고는 딱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나머지가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광여고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은광여고만 따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합반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맞는 시간대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는 뭐 출판사하고 무관합니다.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학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사항하고 뭐 문제, 학교에서도 나눠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 성향 파악하고 교과외 제가 이제 학교 아이들에게 또 받아가지고 또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다 분석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문제인데 문제가 대부분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EBS 교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 이 자료들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당연히 통합과학보다 훨씬 깊은 난이도를 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 대치동 요 동네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깊어진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료 해석을 잘해야 되고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된다. 자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감각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단면을 주는 경우도 있고 45도 조감도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인공위성에서 보는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주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3차원이잖아요.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3차원에 해당되는 공간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딱 보고 머릿속으로 3차원 구조로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화생하고 다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학교 기출 문제들인데 제가 이제 요거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제 경기고 기출 문제고 여기 경기여고 기출 문제고 여기 중동고 기출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는 뭐 지면상 제가 똑같은 문항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뭐냐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건 서술형이고 객관식입니다. 자, 이 다 똑같은 그래프 자료죠. 그러니까 출제되는 양식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자료 해석을 잘해야죠. 자료 해석. 이 자료 해석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제일 잘못된 소문, 지구과학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다. 절대 암기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철저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혹은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도 이 뭐 경기여고 12번 문항 여기 이제 실제 12번은 아닙니다. 제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이 문항 보시면 어때요?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요 자료 하나만 해석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 자료를 이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또 추가로 해석해야 되는 즉 지구과학은 이렇게 주어진 자료가 조금 많다. 그러면 어려운 문항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숙명여고, 여기는 영동고인데 역시 어때요? 비슷하죠. 그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요거는 비단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뭐 단대부고 이제 요 문항인데 요 문항들 다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보인고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고요. 세종고 이것도 수능 기출, 이것도 수능 기출입니다. 그래서 다 수능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 문항에서 많이 차용해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수능 기출,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주고 다 해결을 해준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뭐 세종고, 은광여고인데 출제 유형이 어때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뭐 따로 수업을 하고 뭐 그 학교의 특성 그런 게 없어요. 그 학교의 특성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단순 암기 뭐 혹은 뭐 구석에서 지역적인 걸 출제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문항들이 비슷한 문항이다.
그래서 연합반의 수업을 들어도 충분하다. 요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지구과학 학습 방법입니다. 지구과학 학습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앞에 제가 지구과학을 붙였는데 과학 탐구 영역에서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다. 제가 2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여기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12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 한 바퀴 돌 때가 언제냐면은 3시간짜리 수업이 한 번 끝났을 때 한 바퀴 딱 도는 겁니다. 자, 지구과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겠죠.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요. 스스로 암기해야 됩니다. 잘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학생들에게 다 알려줄 거고요. 어원도 뭐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완성하고 탐구 및 실험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온전히 저의 몫이에요. 강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는 개념과 탐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념을 가지고 뭐 실험을 만들고 실험을 가지고 또 개념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요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 영역 선택할 때 어떤 강사에게 수업을 들어야 되냐,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게 바로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강사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다. 이거는 물화생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강사의 몫이다. 그 다음 과제 이행부터 테스트까지는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 게 뭐냐. 자, 과제 이행인데 제가 밑에 써놨죠. 늦어도 다음 날까지 모두 해결 필수. 자, 과제를 제가 내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오늘 나랑 수업 들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씻고 간식 먹고 지구과학 수업 숙제해라. 지구과학 숙제해라. 요거 몇 프로 지키냐면요. 10% 안팎입니다. 진짜 많아야 10% 조금 넘어요. 물론 이제 여학교에서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면 20%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남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숙제를 덜 내요. 그런 경향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정도 지키면 나머지 애들은 다 언제 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내일 나갈 학원의 과제를 오늘 합니다. 절대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정말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그 10% 내외의 숙제, 당일날 과제를 한다는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최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그 질문을 과제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언제 과제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과제를 내주고 과제 검사를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 다 해와요. 다 하고 심지어 선생님 과제 더 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더 주죠. 그런데 중위권,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은 다음날 세상 공손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뭐 사실은 뭐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 똑같은 양의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학생은 매번 꼬박꼬박 해오고 왜 안 해오는 학생들은 매번 안 해오고, 핑계는 항상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거냐 이거죠.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스케줄상은.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일날 과제를 해요. 머릿속에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과제를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해요. 그런데 5일 뒤에 6일 뒤에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수업을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용편을 찾죠. 찾아서 문제 풀고 찾아서 문제 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습관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요. 과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결국 제가 통계를 쭉 내본 결과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당일날 과제할 수 있도록 좀 집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라라고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 보는데 테스트가 이제 제가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하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제가 이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고 혹은 뭐 현장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하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학부모님들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귀찮다 싶으시면은 자녀를 그냥 초대하시면 되고요. 그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아니면 요거 꾹 눌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자녀에게 다시 재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화질로 아주 깨끗하게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린다. 이 복습 동영상입니다.
꼭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고 테스트인데 요거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뭐 많이 할수록 좋은데 테스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지금 요건 문항이 조금 많은 거고요. 문항을 조금 줄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로 다 보고 결과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전송을 해드립니다. 전송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제가 직접 하니까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은 제가 곧바로 상담도 드리고 요거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조교들이 하면은 당일날 바로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갈 수 있다. 요게 지금 단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요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인데 질의응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대요. 좋은데 물론 이제 뭐 너무 많이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질의응답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 많이 하라고 하는데 질문은 당연히 최상위권 애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이게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 질문 중에서도 이제 전교 1등이 질문한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전교 1등 질문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학생, 좀 말을 안 듣는 학생. 제가 이렇게 하는 학습 방법을 아이들에게도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어라 안 지키고 나는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학생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 요게 전교 1등이에요. 보시면 요거 지금 칼라거든요. 칼라.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시중교재 사서 공부한 거예요. 사서 공부했는데 요거 이게 되게 쉬운 문항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자료 제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없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보통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전교 1등은 뭐라고 막 썼죠. 옆에다가 쓰고 막 형광펜 치고 여기다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겁니다. 숙제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래서 맞아. 옆에다 메모하고 쭉 메모하고 아, 이건 이래서 틀려.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 전교 1등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밑에 찍어보는 게 뭐냐면은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다음에 이제 질문이 와요. 뭐라고 오느냐?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이래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을 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푼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해설이 잘못 나왔나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게 전교 1등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암기로 해결하려고 오전 4시, 이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에 이렇게 벼락치기 갖고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들 절대 벼락치기 해도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고2 때부터는 절대 안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제가 평상시에도 질문은 새벽 2시까지 받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제가 무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좀 집요하고 끈질긴 학생들은 새벽 6시 반까지, 작년도 새벽 6시 반까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데 시험 전날에는 다 총정리하고 그다음 풀었던 문제 틀렸던 거 다시 막 점검하면서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야지 이때 벼락치기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절대 좋은 점수 안 나온다. 요거 조금 유념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인데요. 뭐 결과는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뭐 1등급, 과학 1등급 나오고 지구과학 1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구과학 단독 1등이죠. 제가 표시해놨죠. 지구과학 단독 1등입니다. 여기 100점 맞았는데 혼자 100점 맞은 거예요. 혼자. 그래서 지구과학도 100점 맞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좀 유념을 하시고요. 이 경우도 뭐 100점 맞았고요.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이 쉽지 않았는데 100점 맞아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죠?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설명드리고 뭐 이 경우도 지금 뭐 전교 1등, 전교 1등들 이렇게 지금 21년 여기 이제 21년도에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먼저 감사하다고 전교 1등이라고 왔고 이제 학생도 이제 감사하다고 오면서 뒤에 이제 또 뭐 다른 거 질문해서 제가 또 뒤에 답변을 해줬는데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교 1등들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절대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거는 둘째예요. 열심히 한다. 요것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은 뭐냐면은 문과생이었어요. 문과생인데 문과생들도 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과목 정도 선택해서 듣는데 이 학생은 사실 작년에 들은 학생이 아니고 재작년에 들은 학생이에요. 재작년에 들었는데 이 재작년에 이렇게 온 거죠. 최종 성적표 왔는데 1등급 됐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학생을 왜 했냐면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고3 저한테 이제 수업을 안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 듣고 문과생이니까 당연히 안 듣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합격했다고 이렇게 제가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도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쭉 읽어보시면은 뭐 잘해봐야 2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시면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이 학생이 정말 질문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씩 나눠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한 번 질문할 때마다 한 20, 30개씩 질문을 해요. 그거를 7주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내심.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문과생인데 이과생들하고 지구과학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학생이 문과생이 맞아요. 과학적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4번 시험 2번을 100점 맞고 한 번을 1개 틀리고 한 번을 또 1개 틀렸는데 이 학생이 혼자서만 100점을 맞은 경우도 있어요. 이과생들 100점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문과생이 혼자 100점 맞아가지고 혼자 1등급 나온 경우도. 그래서 이런 거 지구과학은 절대 쉽지 않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는 무조건 보장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뒤에는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저를 종교 교주로 삼겠다는 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과학만 100점 맞아가지고 문제고 뭐 이런 거 성과들 뭐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좌는 이제 3월 중순 7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는데요. 7일은 은광여고입니다. 은광여고는 이제 집중미수반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고 회차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미탐에서만 개강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12일, 13일, 15일, 16일 이렇게 이제 시간대 쭉 나와 있고 미탐, 두각, 클탑에서 이렇게 연합반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시간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